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금화 PSC입니다. 홈페이지부터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제주풍력발전기, 세월원전 등 있네요. 뭔가 전기 만드는 곳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볼까요? 발전소의 경상정비, 플랜트 건설 등이 주사업 영역인 것 같네요.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사업 영역의 매출 비중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발전소 설비,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몇몇 사업부가 있지만 역시 전기 만드는 발전소, 영어로 파워플랜트의 경상정비가 압도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정비란 제품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라기보단 일종의 서비스업이라 봐야겠죠? 그런 업종의 특성,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금화 PSC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금화 PSC의 10년 실적 차트입니다. 2015년 이후 매출이 정체기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삭감 모양으로 잠시 치솟았지만 최근 3년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경우 주가 차트는 볼 필요도 없이 18년 이후 하락세라는 게 능히 짐작되죠? 한번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18년부터 줄줄 흘러내리고 있네요. 20년부터는 그래도 매출의 증가와 함께 주가도 바닥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차트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연간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이익과 비슷한 삭감 모양을 형성하고 있네요. 2017년 최고로 돈 많이 들어올 때 뭔가에 투자한 모양입니다. 금융자산에 투자해 놓은 것이니 별 내용은 없고요. 자산 구성에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금화 PSC는 현금 흐름 차트에서 보셨듯이 지난 10년간 한 번의 적자도 없이 꾸준하게 현금을 생산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매우 큰 게 특징이네요. 경상정비가 주사업이니만큼 유형자산의 비중도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회사 금화전자에서 램프 등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으니 제조업의 형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비율 분석 보시겠습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실적 차트에서 훑어봤듯이 이익은 다소 감소한 21년입니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네요. 그래도 매출액은 2년 연속 성장하고 있는 게 위안입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이익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 이익률입니다. 한때 20% 가까운 ROE가 최근 9%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마진율 역시 같은 형태이고요. 영업이익률 10%로 아직 나쁘지는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곧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겠네요. 비율 분석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에서만큼은 이 기업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2%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쌓이는 현금으로 유동 비율도 7로서 매우 우수합니다. 서비스업인 경상정비가 주력인 업체이기 때문에 손익자산 관계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운전자산의 변동 잠시 보겠습니다. 2016년까지 늘어나던 매출 채권이 2017년 급락합니다. 동시에 현금 흐름이 급증하네요. 이것은 그냥 알기 쉬운 내용이죠. 늘어나던 매출 채권을 일시에 회수해서 현금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라 봐야겠네요. 매출 채권이 급락하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손상각 처리했다는 내용인데 이때 늘어나야 할 것은 영업현금이 아니라 판관비입니다. 유형자산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적으니 이 기업의 감가상각비 변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율 분석 활동성 체크하겠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나 늘어나는 자산 대비해서는 아직 시원찮은 모습입니다. 회전율 지속적 하락세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하락세 멈춘 것 같네요. 현금 회전일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이 현금 회전일수는 기업의 사업성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현금 회전일수가 적을수록 갑의 위치에 있다거나 매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기업의 현금 회전일수는 4일로서 운전자본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소들은 공기업이죠. 그래서 그렇겠죠. 기업의 도산 위험을 측정하는 G-스코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등의 안정성에서 짐작했듯이 4.81로서 전혀 도산할 위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볼 것도 없죠? 자, 금화 PSC 좋은 거래처를 둔 매우 단단한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가치투자적으로 현 시점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지 가치지표 살펴보겠습니다. PBR 0.7로서 적정 PBR 1대비 다소 저평가입니다. 매출과 현금 흐름 대비해서는 다소 고평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PER과 특히 EBITDA에서는 매우 저평가입니다. 청산가치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 청산가치도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 등을 합친 자산에서 비유동부채를 뺀 청산가치가 시총의 80%를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제법 든든한 담보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 배당도 많이 주겠죠? 어디 한번 얼마나 주는지 봅시다. 당기 순이익이 20% 넘게 줄었는데도 전년 수준의 1,300원을 배당했습니다. 현주가 대비 3.9%의 배당 수익률로서 나쁘지 않네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이 느낌. 돈이 너무 많은 걸 봐버려서 그런듯요. 자, 이제 금화 PSC 적정가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 기준의 예스림입니다. 최근 5년 ROE를 가중평균한 ROE 10.5% 기준 적정가가 53,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주가 대비 대략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ROE를 기준하면 일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저 적정가를 믿어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현금 흐름표를 베이스로 하는 DCF 가치평가입니다. 최근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긴 해도 이 기업의 현금 생산 능력의 안정성은 상장기업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합니다. 최근 5년 가중평균 잉여현금 흐름 173억을 매년 3.5%씩 늘려서 10년 후에는 대략 244억을 벌 것이다는 가정으로 돌린 DCF의 적정가는 대략 5만 원이 넘습니다. ROE를 기준으로 한 S림과 비슷한 적정가가 나왔네요. 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과 정량적 평가는 다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익과 ROE, 현금 흐름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이 기업에 지난 퍼포먼스까지 다 끌어모은 적정가가 겨우 50% 정도의 상승 여력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이익의 하락 추세라면 저 적정가도 내려야 될 이 판국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합리적 판단일까요? 일단 가장 최근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에서는 저보다 낮은 4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네요.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덧붙인 이야기가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2월 14일 공시에서 당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상정비 공사 수주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고요. 요컨대 화력 중심의 발전소 경상정비에서 수력과 원자력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침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이 멈춰세운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한다고 하죠. 이런 내용은 분명 우리의 금화 PSC에게는 기회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발전소 경상정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BM입니다.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 그만큼 어렵고 이 영역에서 또 금화 PSC는 민간 경상정비업체 중에서는 점유율이 넘버원인 기업입니다. 장기 월봉 로그 차트 보시겠습니다. 민간 경상정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금화 PSC의 장기 성장이 15년의 브레이크가 급하게 밟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가올 기회의 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주가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20월, 60월, 120월 선의 장기 이평선들이 향후의 대세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네요. 우선은 제가 설정한 목표가 5만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6만원 이상의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이상 금화 PSC였습니다. 아시죠? 투자 판단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